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또 배우고 싶은 측면도 있는 이용주님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저도 이제 2달 만에 이제 내려오거든요. 예. 그냥 여기 계산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힘이 되는 그런 분이어서 휴무 저도 이제 한 달 5월 달에 휴무 딱 하루였었거든요. 아이고. 어제 저녁에 처음 내가 밤에 눈 붙이고 자는 거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몸이 거뜬해지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용주님 질문은 뭘 갖고 오셨나? 제가 출퇴근하면서 이제 보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보훈이달, 국가보훈이달. 나라를 있게 해주신 분들이잖아요. 한 체제를 수호하고 나라의 영역을 지킨 분들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이제 이번 달 안에 현충원 가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 또 현충원이 있나? 그냥 나는 뭐 평양에서 뭐 사람 못 보고 잠깐 뭐 건설하러 이제 2년 동안 갔던 기억밖에 없는데 혁명 열사령은 많이 나. 그냥 그것도 내가 직접 우리가 평민들이 가볼 수 있나요? 혁명열사령은 가볼 수는 있지. 근데 다 자식생활 월급해놓고 출퇴근 시간 따고 어쩌다 일요일 날 노는 거 누가 자식 끌고 거기 가니? 대성산 귀때기에 있는데. 현충원은 있어요? 현충원이라는 건 북한에는 어떤 경우도 북한 김일성 족속 체제를 수립하고 이끌어온 데서 목숨을 바친 피를 바친 그 모든 영혼들에 대한 그 추모 공간이 없어.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는 6월이 호국의 달이거든. 그렇죠. 호국의 달이고 6월 6일이 현충일이거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알아. 북한은 1개월을 선정해가지고 저 체제를 위해서 김일성 족속 밑에서 이렇게 저렇게 목숨 바친 그런 모든 영혼들에 대한 기리는 달이 있나? 없죠. 거기는 없지. 명백하게 없죠. 아예 없지. 거기는 뭐 김일성, 김정일 그 일가만 있는 땅이니까 그 밑에 있는 부속품들은 그런 것들이 아예 존재하지를 않죠. 그 사람들이 목숨 바치고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뭐 장려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죠. 근데 이제 봐. 본질이 완전히 다른 달이 있거든. 그거는 바로 6.25, 7.27 반제반미 투쟁 월간이야. 여기서 교양하는 게 뭔지 알아? 김일성이 한 세대 두 제국주를 때려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실용족속 위대성 선전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 이 말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한 세기 두 제국주의는. 김정일이가 만들었겠지. 김정일 그렇게 머리 좋은가요? 악의적인 놈인데 왜냐면 한 세대 두 제국주를 때려부셨다는 말을 7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듣기 시작했으니까 김정일의 공로일 거야. 우선 6.25, 7.27 반제반미 투쟁월간의 첫째 1순위가 김일성의 한 세대의 두 제국주를 타승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두 번째 김정일에 대해서는 그 수령의 위협을 받들어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끝없는 봉쇄와 압력 속에서도 주체혁명 유력을 수령의 목숨 바치시는 단일 대우로 키우고 뭐 저거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강구르만 이것도 김정일 목소리를 또 강연해. 무조건 그 방향이야. 지금 오늘은 또 오늘 이번에 만약에 이 기간에 들어가면 또 김정은이 미제의 괴수 3번이나 무릎 꿇은 트럼프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3번 만났으니까 3번이나 끌어내서 무릎을 꿇린 즉 김일성, 김정일이 그 두 개를 몽땅 받아는 거의 매각급의 인재라고 선전할 거야. 이게 첫째야. 그 다음엔 이거 해. 이 모든 행사에 제일 기대기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수복이 어땠어? 강호영 영웅이 어땠어? 무슨 안영의 어쨌어? 6.25 전쟁 영웅들이거든. 소위 자기네 감춰는 애들이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은 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양심과 도덕으로 간직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교양 무조건 해. 북한은 조개방 전쟁 승리 기념관이 있거든. 모란봉 구역에 딱 있거든. 있긴 있구나. 큰 게 있어. 거기 가면 무전 수령이 혁명한 영도에서 대전 해방작전이 어쩌고 뭐 어쩌고 이게 다 이 방향으로 다 있어. 그
소위 김일성이 그때 내놨다는 주체조법에서 뭐 띠는 어떻게 자꾸 이 스미스는 어떻게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수령에 의해서 모든 그 조개방 전쟁 승리라는 게 이루어졌다는 그걸로 일관돼 있어. 이것만 봐도 체제가 볼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니 북한 체제가 우월하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체제가 우월하죠. 그 국민을 위한 체제하고 수령에 위한 수용 족속을 위한 체제가 여기서 파이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 어느 날 어느 한 체제가 나가는 길에서 이런 대동란이나 전쟁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호국열사들, 북한의 소위 6.25 관련 전사자들 이 목숨을 대하는 데서도 이들의 영혼을 대하는 데서도 남과 북 철저한 개인 절대주의 독재 체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위한 이 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 다르죠. 그 사람이 목숨을 자기 자기 족보를 계승하는데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지. 그러다 나니까 목숨 자체를 이렇게 악의적으로 보는 거야. 공산주의 위협과 수령에 대한 충신 그걸로 해서 이렇게 초기와 같이 바쳤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민의 아들, 딸들, 이 소중한 자기 아버지, 부모, 국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우고 오늘날 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땅에 고이 잠들어 계신다. 이렇게 하지. 근데 북한은 아예 없어. 그러니까 묘지가 달라. 일단은 6.25 전쟁 때 내가 대장으로 나갔던 병사로 나갔던 그 사람들이 무슨 죄냐? 6.25 전쟁 그 사람들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시대를 잘못 만나서 끌려나가서 북한에서 태어난 죄. 그래도 죽었으면 저 김일성 정석이 낚아죽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어떤 묘지는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냐? 소위 북한식으로 말하면 인민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장소는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없다는 말씀? 없지. 나 소름이 그게 아예 없어. 소름이 쫙 끼치네. 아예 없어. 30대 말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6.25 전쟁 영웅들 기념 조각품 같은 건 봤어도 그들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내 기자 출신인데도 몰라. 철저하게 그냥 이용만 하네. 이수복 영웅은 이수복이 태어났다는 황해도 어둠에 있겠지. 그저 동상 하나 똑같게 씌워주면 끝이야. 그것도 이제 본보기잖아요. 너네 얘처럼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나라 조국이란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김정은인데 위해서 이렇게 죽어라는 것만 우리한테 계속 사상을 알려주는 거지. 이 죽은 사람들 그 생을 마지막까지 기억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족속이 일으킨 6.25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기 자식들을 이 전쟁이 내버렸겠어. 이렇지. 그래도 그 어둠에 그 동네 어둠에 있겠지만은 그들의 그 어떤 희생을 기리는 그 어떤 그 프로젝트가 없어.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아예 안 나지. 북한에서 살 때도 이제 6.25를 북한에서 이끌어가지고 전쟁 승리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 속에서 굳건하게 이제 이렇게 영도하고는 김정일이나 그런 거 이제 찬양하는 거를 많이 나왔지. 그 사람들이 이런 대항은 거의 안 나왔지. 안 나왔지. 이게 그러니까 체제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도 장군도 병사들하고 국민하고 똑같이 묻혀 있어. 국민 현충원에. 위대하죠. 위대한 나라요. 북한 봐. 시신공주 따로 있어. 김일성, 김정일 그 미라대에서 누워 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저 대성산 혁명 열사령이거든. 여기는 6.25 전쟁 때 그가 장군을 했던 뭘 했던 그 어떤 희생자도 한 명도 없어. 혁명 열사령에 없어. 전쟁 때 참가하셨던 분들이 없다. 여기는 소위 항일 빨치산 전통을 거기다 딱 박아놨으니까 빨치산 때 김일성을 받들어서 어디까지 했다는 그 소위 빨치산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 누워있거든. 또 이 제일 꼭대기에 1단, 2단 이렇게 쫙 내려와. 다락식으로.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알아? 김일성은 얘들하고도 같이 눕고 싶지 않았는지 자기는 따로 가져갔어. 제일 꼭대기에 제일 중앙에 김정숙이가 떡 있어.
김정숙이요. 그다음에 김정일이 엄마지. 김책 무슨 그다음에 무슨 최희수 이렇게 쭉 있거든. 그 밑에 또 단에 이것도 죽은 자. 그것도 계급을 나눠놨어.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북한 주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 시신궁전이야. 두 번째가 뭔지 알아? 북한 지방인민들은 물론 북한 평양시 주민들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만경대 견학에 가서 만경 보고 쭉 내려오면서 김웅모, 김보연, 이보일, 강반석, 김영지, 김일성, 적성 묘를 또 참배해야 돼. 이거는 견학 갔을 때 무조건 거 끌고 올라가. 산함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도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절대 못하지. 상상도 못할 것이고. 절대 못하지. 그 다음에 혁명결사는요. 대성산. 그 다음에 대동강 나가는 그 강가 있는 그 무슨 도던가 만경대 들어가는 거기에 조그만 섬이 있어. 하루에. 거기에는 통일 소위 애국열사릉이라는 거 있거든. 통일 애국열사릉.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올라갔던 공산권에서 소위 했다는 그 분들이 그 위령탑이 하나 떡 서 있어. 그건 누구도 안 가.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대한민국에서 올라간 사람들. 자, 보시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대우해 줍니다. 그 견학 대상만 딱 돼 있는 거야. 북한 주민들은 못 가. 매체에도 안 나오잖아요. 북한 매체에도. 안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묘가 있어. 그거는 중앙당에서 김정일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랬다는 그 김일성 체제 수립의 핵심 기득권이 됐다가 죽은 자들이지. 그것들 묘지가 또 따로 있어. 그거는 누구도 안 가. 가면 안 돼. 개인에 대한 우상화가 조장돼. 가면 또 안 되는구나. 그 가면 뭐라고 말하나? 한 번 거둔 혁명전사는 절대 잊지 않으시고 죽어서도 영원히 어떻게 될 이런 무슨 묘라 그런가. 내 너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기억도 안 나. 거기에 이렇게 고이 묻어주고 수령이 추억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죽어서 이렇게 선전하거든. 전체 북한 주민들은 그 묘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우리가 냉전의 시대 피할 수 없는 시대를 겪었지만은 이것만 봐도 허국의 달, 북한의 6.25, 7.27 무슨 반제반미 투정 몰간, 그리고 6.25 전쟁 때 북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 참전했던, 그래서 희생된 자들에 대한 대우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도 얼마나 악의적인 체제냐. 우리 그러니까 여기 잘 왔죠. 우리 잘 왔지. 목숨 걸고 와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가치가 목숨을 걸고 올 가치가 있는 나라고, 목숨을 이 땅에서 살다가 묻어도 배가 가치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여한이 없는 나라. 근데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또 제일 놀란 게 6.25 참전 다른 국가에서 돌았던 그 희생된 분들이 묘까지 있더라. 너 북한의 6.25 전쟁 때 인민지원군 중국 군대 100만 대군 어느 북한 주민도 중국에서 나온 사람들은 가겠지. 그거 어디 있는지 몰라. 그 묘가. 그러니까 그 중국인민지원군 묘도 따로 있나 봐요? 있었지. 근데 내가 다른 데는 모르겠어. 아마 주로 평북도에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사실은 6월 달에는 북한도 짚어줘야 되는 달인데 한 번도 쟤네를 살려준 저 체제를 유지시켜준, 그래도 인간의 견지에서 볼 때 그렇게 해주면 안 돼. 내가 왜 이 말 안 하면, 내가 평양시 영성구역 영성동 영성구역 안전부 옆에 국방과학원 아파트가 5층짜리가 6개가 이렇게 쫙 있어. 거기서 산 적도 있거든. 그러니까 중학교 때니까 뛰어놀 때 뒷산 올라가던 묘지 같은 게 뚝뚝뚝뚝 있어도 그게 누구 묘지인지 묘비도 없어. 하루 우리 동네가 난리가 난 거야. 중국인민 지원군 묘지래. 많았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 내 어린 눈에 본 것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가 언젠가면 60년대 말 70년대 초 들어가면서 중국하고 계속 이렇게 됐다가 사대주의니 무슨
소련 추종주의니 중국은 그러고 북한에 대두고 북한에서는 대국주의라고 깔 때 굉장히 나빴댔거든. 그러다 그 풀릴 때야. 혈맹의 나라 순치관계 6.25 때 어깨를 겪고 싸운 좋은 형제 조국이라 그러고 이거를 피하려야 되었던 것 같아. 묘지를 이전한 거예요? 묘지를 이전한 거야. 그다저 완전히 누구 묘지도 모르고 그렇게 버려졌던 묘지들 이전하려면 뭐 사람들이 다 봤더라고. 그 서석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더 경악한 게 뭔지 알아? 어떤 거로 경악했을까? 저기 묘지 그 이장하는데 항상 10대 명의 북한 주민들이 와 서 있어. 근데 이런 병 아니면 여름 코프고통 하나씩 들고 와서 서 있어.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묘지 파는데 이 골이 있지. 사람이 그 골이 썩어서 이 두개골에 그게 물이 고인데 그거를 좀 얻어가 나갔다는 거야. 그걸 왜 봤지? 갑자기 소름이 막. 내 어린 나이에 들었는데 어른들이 말하는 거. 고인 그 물이 결핵 치료에 그렇게 좋다는 거야. 맞다. 북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결핵이 그때 제가 처음 탈북할 90년도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죽은 사람 살 같은 거 먹고 뼈를 뭐 고아 먹고 이러면 결핵이 나아진다는 그런 괴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식 살리겠다고 남이 묘를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잘못된 정보죠. 예, 아이고. 그걸 어떻게 얻어가겠다고. 나도 갑자기 그 지원군 묘지에서. 난 그 눈에 훤히 지금도. 중국이 그 얘기 들으면 까무라칠 건데. 까무라치지. 주인 없는 묘 같은 게 가득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 뭐 중국 무슨 대표단이 드러나고 이걸 뭐 어떻게 이전한다고 떠들면서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결핵 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지금도 많았죠. 지금 좀 시점 지났지만 제가 북송되어서 있었을 때도 결핵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핵이란 걸 잘 먹어야 결핵이 안 생기는데 또 결핵 걸렸어도 잘 먹으면 또 대치되고 하는데 부유하지 못한 것에서 많이 생기는 병이죠, 결핵은. 그때 그 유골을 추려서 어디에다 묻었는지 누구도 몰라. 워낙 우리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오픈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전쟁 영웅들이나 그런 사람들 기리지도 않는 나라인데 남의 나라 전쟁 참가자들을 기리겠어요? 안 기리지. 어떤 분이 이 질문을 올려줘. 북한이 만약에 자유화되면 6.25 전쟁 때 김일성 족속 체제에 부역해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화를 많이 입히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 예리한데? 갑자기?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문이지. 진짜 예리하네. 이걸 질문 올려주신 분이 있더라.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구나. 나 개인적인 견해는 그 모든 지역을 김일성 족속과 최고의 부역 집단이 철저히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6.25 전쟁 일어나가지고 강제 징집돼서 나갔던 16살짜리도 뽑아내갔대. 강제 징집돼서 나갔던 북한 주민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그가 6.25 전쟁에서 이렇게 저렇게 동족과 싸우다 죽었다. 이 모든 데 대해서는 모욕하진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분들이 죄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분들이 죄는 아니죠. 어떤 이념의 희생물이지. 그렇죠. 이념이 희생물이 맞죠. 그 6.25 전쟁 참가해서 이거 충분히 뒤에는 가지만은 그러나 이런 데 대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나 교양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 값 없는 목숨, 값 있는 인생 이거를 체제 다시는 한반도에 저런 체제가 나올 수 없도록 교양하는 측면에서는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맞죠, 그게. 그래. 그게 또 후대들의 몫이고. 그래, 나는 이 질문을 받을 때 섬찟하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이걸 받아들일까? 그 희생된 6.25 전장에서 김일성 족속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그 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들이 해방이 끌려나갔어. 농민들도 많고 8.15 해방이 끝나자마자 5년 딱 지났는데 5년 지나서 의식도 별로 없고 의식도 별로 없고 그냥 이제 뭐 북한이 준비한 전쟁에 내몰린 사람들이죠. 땅을 공짜로 준대 뭐하냐 거기에 혹해서 어느 시대나 그런
군중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굉장히 섬찟한 질문이고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또 다른 동족 상잔이 다른 형태의 동족 상잔이 일어날 수 있어. 오, 정리하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이제 갑자기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안에 하얘지지? 하얘지.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객관적이지만 북한에서 살았던 그 정체성 때문에 객관적이 북한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질문 주신 분은 또 여기서 사셨던 분이니까 예, 또 한국적인 누가 시각으로 악이라는 거야. 한국적인 이거 시각으로 이제 어, 또 그건 이제 보신 충분히 있을 수 분이니까 있어.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하고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원했겠어. 전쟁만은 일어나지 말자. 우리끼리 죽일 얘기는 하지 말자. 바르르 해방 전까지는 한 국토에서 산 그렇죠. 한 국민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진영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더 이제는 어떤 지역 갈등을 넘어선 그보다 더 정말 무섭고 더 이 한반도의 미래를 뒷다리 잡아당기고 장애를 조성할 수 있는 이 문제 정리에 대해서는 굉장한 현명하고 인도주의적인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내가 많이 하거든. 예. 저도 이제 추후 많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은 뼈를 묻어 흙이 된들 지킬 가치가 있고 그 자랑이 있는 자존이 있는 나라라는 것. 이거는 많이 생각되네요.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